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오늘 찐시황 5월 1일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죠. 그래서 저는 오전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지내고 계신지, 연휴 어떠셨나요? 연휴가 지금 3일째인데 한 이틀째, 토, 일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어 나가기 좀 그랬는데, 오늘 딱 연휴 마지막 날 굉장히 날씨도 좋고 햇빛도 적당히 뜨고 꽤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오늘 시장을 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국장 갔을 경우는 중국장과 같이 쉬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을 말씀을 드린 분이 굉장히 많으셨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난주에 제가 약간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기억을 하시죠? 차트, 거래, 타이밍 정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말씀드리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시황이니까는 제가 느낀 지난주 시장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볼까라는 고민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휴일에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가족분들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존중하고요. 사실은 저도 이런 유튜브라든지 제 거 방송 혹은 다른 방송이 없었으면 수요일날 그냥 쉬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매체가 이렇게 발달을 하는 바람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 저도 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는 점 같이 8.15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T 바로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제가 띄워놓은 게 시장, 차트, 거래, 타이밍 띄워놨는데 먼저 시장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5일 연속 하락 후 돌렸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제가 첫 번째 단에 써놨는데, 지난주에 기억을 해보시죠. 목요일 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끼리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2차전지만 갔다. 두 번째, 내 건 안 갔다. 이게 대변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금요일 날 조금 오르는 감이 있었는데 좀 기다렸죠. 4일 동안 빠지기도 했었고, 금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인데 우리 연휴 앞두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게 지나가야 되는데, 막상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8개 SG증권발 몇몇 종목들에만 수급이 쏠리는 바람에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잠깐 HTS 보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HTS 제가 미리 켜놨는데요. 조금 제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얘기 하러 왔는데 화가 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볼게요. 이 코스닥 차트를 좀 켜놨는데 솔직히 거래소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요. 왜냐면 거래소는 그나마 무난합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코스닥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 코스닥 차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오른 게 맞습니다. 근데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2차전지 혹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몇 개 종목들만 왔다 갔다 했을 뿐 막상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종목들은 제대로 워킹하는 게 거의 없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도주의 존재 여부를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도주가 빠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 전에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났었던 코스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떨어질 때 오히려 큰 종목들은 버텼고요. 큰 종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 이런 2차전지 종목들만 버텼고 나머지는 이렇게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이 빠졌죠.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주도주는 빠지면 안 된다 이유는요. 주도주는 버티고요. 다른 주변주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시장은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물론 2차전지만 올라가긴 했지만 그때 대비해서 뭐 내 거 안 올라. 솔직히 속으로는 조금 그래도 얄밉기도 했었죠.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다른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도주는 항상 계속되어 와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고요. 목요일 날 있잖아요. 목요일 날 양봉 나올 때 뭐 올랐습니까? 올랐습니까? 에코프로 많이 올랐죠. 그죠? 그리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주도주가 계속 되어야 되고 주도주는 큰 크래시가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표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시 HTS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 거래대금의 문제인데요. 거래대금 보이죠, 여러분들? 코스닥 차트 끼워놓고 거래대금이 9조까지 빠졌었다가, 그죠? 반등이 나오는 날, 그죠? 10조, 12조, 그죠? 늘어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13조였던 거래대금이 12조, 11조, 14조까지. 그러면은 금요일 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는 늘어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워킹할 만한 시장의 뭔가의 그 손놀림, 시장의 관심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요걸 보시죠. 제가 좀 화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차트를 좀 옆으로 띄워놓고요. 띄워놓고 좀 볼게요. 요거는 거래 대금 위주로 소팅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거래 대금. 그 여기는 삼성전자, KG모빌리티 즉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의 금요일 날 거래 대금 탑으로 소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볼게요. 거래 대금이 그래요. 삼성전자 1조 1천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요. KG모빌리티입니다. 그죠? 거래 정지였다가 다행히 그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래 풀린 건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그죠? 그렇지만 KG모빌리티가 거래소에서 두 번째로 금요일 거래가 있었다는 점. 그 시가총액 얼마예요, 여러분들? 시총은 2조 5천억 정도. 일단 뭐 그 정도 있다 치더라도 일단 이렇게 좀 보시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포스코홀딩스까지는 이해하는데 포스코 휴차임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섯 번째 거래 대금이 대성홀딩스예요. 그죠? 이게 지금 8.7% 올랐는데 거래 대금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5,6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5,400억 정도. 그러니까는 4월 28일 날 금요일 날 있었던 거래 대금 중에서 다섯 번째 높은 종목은 대성홀딩스였다는 점. 그 다음에 삼천리, 그죠? 이 어떤 종목들인지 아시죠? SG증권 발. 막상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 나올 때는 SG증권 발이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물론 SG증권이 나오는 그게 CFD인지 아닌지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뭐 아직 확인이 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추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많이 올랐었던 종목 3년 동안 차트를 만들면서 올랐었던 종목들이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 기억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시장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직업의 특성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완전 안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그래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또 크래시가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월요일 날 왔을 때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죠. 왜냐면 그때 반대 매매가 처음 시작한 날이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한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4일째까지 이어지는 거죠. 결국 마지막으로 하한가가 풀리지 않았었던 선광이라든지 대성홀딩스 같은 종목들로 시장이 강력하게 몰렸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5천억이나 몰릴 수 있는 그런 거래인지, 그죠? 그런 거래인지입니다.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대성홀딩 삼천리 기준으로 좀 띄워드렸는데 보이시죠? 347만 주 터졌습니다. 그러면 대성홀딩스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지금 하한가 몇 방입니까?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째에서 하한가가 풀리고 올리니까 지금 8.7% 올라서 끝나는데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많이 터졌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뭔가 안정적인 국면을 지향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입니까? 투기성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 아까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죠. 한 줄로 써놨죠. 5일 연속 하락고 돌렸지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써놨죠.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시장은. 뭔가 제대로 워킹하고 많이 빠져있고 실적이 좋은 섹터로 순환매 형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막상 코스닥 5일 연속 하락은 멈추긴 했지만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지수는 올랐지만 움직이는 규모라든지 질은요 질적으로 죄송하지만 완전 개판이었다. 이거는 개판입니다. 개판이었다는 거고 왜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하한가 풀려서 매매를 들어가는 분들이 꽤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로 인증샷 올리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요. 그 종목들 가지고 물론 돈이 많이 있으신 분, 적게 있으신 분, 피해를 받으신 분, 설계를 하신 분 많이 설계한 놈이죠. 오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굉장히 많이 큰 크래시가 있은 다음에 거래는요. 어느 누군가는 거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회가 오는 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장의 자본주의는 굉장히 냉철하고 냉혹하지만 그래야지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매매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어느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그죠? 아시죠? 그런 게시판 나 먹고 나왔다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로 안 좋은 분들한테 뺨 두 대 더 때리는 거니까는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HT에서 돌아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여러분. 제가 신용거래 용작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화면 좀 볼까요, 여러분들? 볼게요. 3603 화면인데요. 막상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차트를 좀 줄여서 이렇게 소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때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몇 퍼센트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내가 아는 종목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몇 퍼센트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냐 혹은 5%더라도 시장에서 6%가 제일 많다면 5% 높은 거예요. 했는데 거래소에서 신용률 잔고가 제일 높은 종목은 영풍재지. 옆에 차트 띄웁니다, 지금. 그죠? 한신기계, 해인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미래산업,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미래산업 시총 보면 아마 몇백억 안 될 거예요. 1,300억, 그죠? 해인 6,200억, 우진 1,700억, 그죠? 지금 굉장히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신용 비율이 높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볼게요. 우리넷 11.1% 겁나 장난 아닙니다. 빅텍 11% 전쟁 관련주들 그죠? 어떤 말씀드리니 느낌이 오시죠? 이 종목을 팔아라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 만약에 종목이 올라갈 때 신용이 주는지 느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용이 줄면서 오르면은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는요. 오히려 그게 종목들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찐시장을 제 입장에서 제 시간에서는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그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를 하는지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지금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빠졌다고 해서 내 종목이 높아서 손절을 치고 그렇게 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종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 반응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PT 들어와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에코프로는 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종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납니다. 시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주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종목이 쫙 올라요. 그죠? 오르고 오르는데 시장이 빠질 때 어떻습니까? 옆으로 기는 거. 그죠? 옆으로 기는 것을 주도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시장 오를 때 가장 많이 오르는 거.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시장 올라다 빠지는데 그리고 양봉 플러스로 끝났죠. 이걸 주도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 이거는 시장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하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이렇게 움직여 왔다라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시장 얘기 좀 드렸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또 수다 떨다 보면 얘기한 거 다 못하고 가니까는 그래요. 에코프로 SNS 스택 3,000단 제약 요 얘기인데 에코프로는 제일 주도예요. 근데 에코프로 VM 그죠? 그리고 SNS 스택 그죠? 잘 안 빠지죠? 그리고 3,000단 제약 그죠? 다른 것들 대비해서 물론 SNS 스택이랑 3,000단 제약의 경우는 그 전에 굉장히 이쁘게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은 상태에 조금씩 올라왔었는데 오르다가 시장의 조정을 받기 전에 3,000단 먼저 무너지고 SNS 스택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많이 오른 종목 시장이 약간 헷갈릴 때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뷰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파워포인트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리고 그래요. 요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메타 얘기 좀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해외 주식 시가총액 상위를 좀 띄워놓고요. 그리고 해외 차트를 좀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는 거 처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제가 미국 종목, 미국 상장된 종목의 시총 상위부터 해놨습니다. 그런데 애플 어떨까요 지금? 와 이게 무슨 전 세계 시총 거의 상위 1등이죠 거의. 1등 종목의 차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애플이 이쁘죠 그죠? 오랜만에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보셨을 거고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여러분들? 메타 어디 있습니까? 메타가 제가 칠게요 그냥 메타 FB인데 메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은 굉장히 차트가 이쁩니다 여러분들. 이쁘고 해볼 만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메타 실적 발표하면서 메타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있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 있고요. 그죠?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입니다. 2배 반 정도라 칠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내에 있는 요거를 이제 미국 주식 끄고 국내로 돌아가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의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저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2% 정도 올랐고 카카오가 4% 올랐다는 점에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은요, 약간 빅테크 기술주 플랫폼주들 위주로 먼저 프라이싱 되어가고 있는 중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죠? 그래서 물론 미국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FMC도 있고요. 당연히 있고 애플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마도 우리의 3년 전 주식의 영광을 이끌었었던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관련주로 시장에 돈이 몰릴지 안 몰릴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일단 개인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네이버 카카오 좋았다라는 거고 요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요게 좀 20분 벌써 지났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들 다 집중. 다시 한번 얼굴만 보여주시죠. 집중. 지난주에 현대차 자동차 얘기하면서 지지난주 경제방송 저도 출연하잖아요.
경제방송 주제에 하루에 몇 개씩 자동차주 더 갈까 말까, 실적 좋다 안 좋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제 얼굴 보자고 딱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적 좋은 게 뭘까요? 뭐가 실적 좋은 걸까요? 현대차 컨센이 2조 8천억인가? 그랬는데 3조 컨센이 나올 것 같다고 하고 막상 발표는 그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이건데 그 다음 해를 봤더니 아이고 영어로 쳤네요. 005380 그죠? 여기 좀 이렇게 새로운 뉴스가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기아차. 더 안타까운 거는 현대 모비스. 그죠? 아무리 실적 컨센트 좀 모비스는 좀 덜 나왔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 당일날 거의 9%인가요? 이렇게 부러뜨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꼭 그렇게 해야겠었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직 실적이 좋은 거는 계속 우상향하는 거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계속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우상향을 하면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 표현을 할 때는 일단 실적 발표 전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실적 발표 이후에 며칠 정도 더 빠지고 움직였는지 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자동차 회사 중에 포드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드 실적 발표 이후에 자동차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하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좀 아쉬운 게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날 하루 이틀은 꼭 빠진다는 게 좀 짜증이 납니다. 근데 안 좋게 나오면 많이 빠지고요. 좋게 나와도 새로운 뉴스예요. 이게 뭡니까? 일종의 법칙처럼 된 것 같아서 다음 분기에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이번 분기에 이랬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지금 강조를 시켜드리고 2주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는 실적 발표 전에 컨센이 잘 형성될 때가 좀 더 강력하게 오르는 게 맞지 않을까? 그죠? 요걸 약간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다시 요걸 넘어갈게요. 방산도 새로운 뉴스라 말씀드렸는데 뭐 있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 그죠? LIG 넥스원. 넥스원으로 치면 나올까요? 그죠? 실적 무지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목요일날 실적 발표 잘 나오고 금요일날 10% 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은 미리 올라갔었던 거가, 물론 이때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최근에 안 좋게 되고 국제 관계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라는 것도 맞고요. 두 번째,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컨센이 형성된 것도 맞고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되니까 현대로템이 이렇게 강하게 올랐었던 거죠. 여튼 현대로템도 이렇게 조정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기 전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지금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강조시켜 드려요. 이렇게 하려는 지금 느끼시는 겁니다. 지금 느끼시는 게 가장 다음에 뭘 하실 때 더 편하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미리 얘기를 하더라도 프리 어닝 시즌 옵니다. 저희 지금 4월이니까는 뭐 제 7월 달에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또 같은 시도 반복을 하실 거예요. LG전자도 비슷했고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경우 혹은 외인 기관들, 주포들이 만져서 움직이는 섹터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새로운 뉴스, 미리 실적 전에 움직이는 것들이 좀 더
강력하지 않았나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분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에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이게 열받는데 SG 중건발 8개 종목 천하대일 단타대회, 이게 지금 시장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오후 통제라까지 써놨어요. 제가 지금 이게 아까 이때 얘기할 거를 지금 미리 제가 땡겨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물론 좋습니다.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마음, 변동성이 큰 걸 하는 마음, 변동성 큰 거 좋아하는 거는 증권사 직원 저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사타 팔았다 자주 하면 수수료가 많이 남으니까. 근데 왜 제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수료 많이 남을 거 뻔히 아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뭐 단타 치면 안 좋다, 좋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투기성 거래가 몰려드는 곳에는, 그죠? 곳에는 항상 미련이 남을 뿐이고요. 거기서 손절 한번 제까닥 못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락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는 미리 말씀 좀 몇 번 드려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차피 좀 이따 그 얘기 해야 되니까는 빨리 말씀드릴게요. 엔터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래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어차피 제가 내일도 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10초만 쉬었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 좀 마실게요. 얘기 좀 하시고 수다 좀 하시고. 네, 시작해보게요. PT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참고 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죠? 제가 만든 거고, 저만의 뭔가 노하우라든지 혹은 저만의 언어가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해보면서 느꼈었던 거를 좀 가감 없이 좀 써놨으니까는 어떨까 싶고요. 이게 우리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뭔가 매매를 한다 했을 때요. 아, 참고로 오늘 근로자의 날 특집, 휴일 특집입니다. 지금 시작. 오케이. 하여튼 그러고요. 지금 수급을 봤을 때 거래량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타이밍을 보려고 차트를 보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 타이밍을 봤을 땐 내가 가장 저점에 살려고 하고 고점에 팔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최저점과 최고점을 맞추는 건 저는 신의 영역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쯤이면 하락이 멈출 것 같다. 이쯤이면 상승이 멈출 것 같다. 그쵸? 저점, 고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수급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수급, 누가 사고 누가 파는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은요, 뭔가 우리가 바닥을 잡아서 오른다 했을 때는 밑에서 하락을 뒤엎는 매수 수급의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바닥을 예측을 하는 건데, 이 거래량의 경우는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눈치가 약간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좀 재미가 없죠. 여우 같은 눈치로 써놨는데 너무 많이 터져도 시장에서 다 알아보고요. 그죠, 여러분들? 기존에 한 10만 주만 터지다가 갑자기 한 40만, 아니, 그러니까 10만 주에서 한 100만 주가 터졌어요. 10배 터졌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은 바닥에 나온 줄 다 압니다. 많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한 20만 주에 30만 주 정도, 그죠? 하락 거래량의 2~3배 정도가 올라올 때 정도가 거의 거래의 바닥을 끊었다는 신호로 보이게 됩니다. 어찌됐든 거래량의 기본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있잖아요. 매매를 할 때 마인드는요,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는 약간의 쿨함에서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잔타를 접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기술적인 내가 봤었던 부분이 틀렸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쿨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었던 단기 매매라는 종목들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뭘까요? 그죠? 단기에 내가 차트를 보고 어떤 거를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음봉이 떴다라든지 혹은 나는 이틀 만에 봐서 3일 만에 봤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달라졌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쿨하게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항상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한 두세 번 손절을 계속 치다 보면은 뭐가 없냐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나는 단기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시장도 괜찮고 할만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내일 혹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복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차트 거래 얘기하는 너는 이런 이런 심리적인 부분 얘기하느냐 해보세요. 정말로 심리적인 게 다 뒷바탕이 돼야지 기술적으로 들이대고 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먼저 있으셔야 되고요. 화이팅 자신감 불어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두 번 내가 틀림을 인정하지 않고, 그죠? 인정하지 않고 다음날 기다렸더니 몇 번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 내가 한두 번 기다려서 보이죠, 여러분들? 별표 기다려서 먹었다는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는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죠? 여기서 접근을 했는데 여길 깨지면 손절을 쳐야지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바이를 했는데 여길 깨지는데도 버텼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 여기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버텼더니 난 먹었어. 그래서 난 안 버틸래.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종목 매수는 내가 원래 내년까지 보고 분할 매수를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내가 기술적으로 뭔가 차트적으로 들이댄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대의 경우를 쳤을 때 항상 많이 봤거든요. 한두 번 손절을 안 치다가 버텼더니 그 종목들이 마이너스 40%가 됩니다. 그건 마이너스 70%가 되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먼저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뭘 할 때 앞서서. 기술적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말해요. 근데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가 나한테 체득이 돼야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 써 있죠. 절대 기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그 시장에서 맞는 기법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법들은요, 계속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만 맞으면은 어떡할까요? 자기만 하죠. 저만 하죠. 그죠? 그리고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기법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증권사 입사하고 지금까지 겪었었던 경험입니다. 다 그거 하면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기법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별표. 교집합입니다. 어떤 교집합으로 시장에서 오르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집합을 찾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어제 얼마 전, 한 2주 전에 나왔나? 어디 나와가지고 제가 200일선 뚫으면은 한 번씩 끝까지 더 가더라. 그것도 시장의 교집합이죠. 그런 식으로 시장의 교집합을 계속적으로 찾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의 몫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815 모니터에 나오는 선배님들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원래 이런 강의는 좀 왔다 갔다 티키타카 하면서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약간 느낌이 들어오는데 어찌됐든 좀 아시는 걸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몇 장 더 많아요, 지금. 할 게 많은데.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착각, 마인드까지 봤고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 박 차장이 그렇고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얘기해서 이 종목이 오늘 거래가 터졌어요. 기술적으로 바닥을 찍었어요. 기술적으로 신고가가 텄어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은 맨날 끝나고 와가지고, 그죠? 끝나고 와가지고 내가 아침에 봐야 되는데 끝나고 와서 얘기한대, 얘들은. 이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분봉일 수도 있고요. 1분봉일 수도 있고 3분봉일 수도 있고 5분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을요. 그죠? 이런 거래량을 직전에 3배 이상 터질 때 아까 잠깐 힌트를 좀 드렸죠. 직전 평균 거래량의 3배 이상이 터지면서 그것이 지속이 될 때를 기본적으로 거래가 터졌다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차트 보면 분봉상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급은요, 어디일까? 약간 늑장, 집중, 제 얼굴 한번 집중해 보시죠. 볼게요. 이 거래가 터졌어요. 분봉상으로 평소에 한 10만 주 터졌던 거래량들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20만 주 한 번에 터져버려요. 가격이 올라가면 분봉 보면 쫙 터져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창구를 보셔야 됩니다. 창구. 현재가 원 한번 볼게요. 좀 약간 어려운데 잠시만요. 요거를 오케이. HT에 들어와서 그냥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현대로템 현재가 1 화면에서 분봉을 켰는데 어디쯤이죠? 그래, 요때쯤. 시가 터질 때 거래가 지금 31만 주 한 번에 터졌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거래 30일 한 번에 터졌어요. 이 터졌을 때 현재가 1 화면에서 여기서요. 거래원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거래원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 거래 분석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키움이 몇 주, 신한이 몇 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터질 때 이게 거의 한 1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어느 창구에서 터지는가가 중요하고요. 그 창구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5분 봉이든 10분 봉이든 30분 봉이든 동일합니다. 그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포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주포. 좀 어렵나요? 주포입니다. 주포. 그죠?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갑작스런 거래량의 수급은 어디일까? 거래가 꽝 터져서 올라오면은 즉시 현재가 화면에 어느 창구가 들어온지를 확인을 하고 그 창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가 거래가 지속되는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올라야 되려면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예요. 어느 종목이 떴다 했을 때 시가총액에 따른 가벼움 보자마자 확인. 저희가 아까도 제가 종목 얘기할 때 시총을 바로바로 봤죠. 일반적으로 1조 언더 종목들이 좀 가파르게 빠르게 파닥파닥 움직이긴 하죠, 여러분들. 그죠? 즉 시총이 그 거래가 터졌을 때 시총이 이 종목은 뭐 한 3천억이다, 2천억이다. 그러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그냥 아예 보자마자 확인, 그냥 바로 누르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종목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수급 확인 3, 4, 1, 3 하면 좀 기본인데요. 다시 한번 HTS로 돌아와서 말씀 좀 드리면은 유한타증권 기준으로 3, 4, 1, 3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수급 어디가 들어오는지, 그죠?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개인, 외국인까지 이거를 일자별로 누적할 수도 있고 일별로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로템은 지금 기관들이 한 4일 연속 때리고 있네요.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개인들은 엄매 지금 계속 며칠째 팔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팔고 있네. 이런 식으로 수급을 확인하자. 여기까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드르륵 프로그램 매수. 요게 지금 개인적인 특화인데요, 여러분들. 요거 제 얼굴 한번 보여주죠, 피디님. 아침에 선수들은 거래가 터지는 걸 분봉 보면서 알 수 있는데 그 분봉 보면서 들어오는 종목의 수급의 결까지 대충 보이거든요. 그걸 저희식으로는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해요. 드르륵 소리가 나답니다. 근데 체결창에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난다 치면은 편하게 123, 123, 123, 111, 123, 123, 123, 5, 456, 456, 456 같은 패턴이 있는 체결 주수가 같은 패턴으로
드르륵 드르륵. 이게 체결창을 보면은요,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교하고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거가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메이저들이 많이 매수를 하게 되고요. 메이저들은 일정 부분 로직을 걸어서 매수를 한다. 뭐예요? 일종의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런 것들이. 1, 2, 3, 1, 2, 3 혹은 천주 9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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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1분 혹은 3분 혹은 5분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종목들이 올라야 됩니다. 그것들을 시장 메이저들이 들어오는 수급이라 얘기를 하고 저희 선수들끼리는 드르륵 드르륵에 그러고 종목이 아침에 소리가 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거래 기관들 수급 3413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늦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근데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든 혹은 외국인들을 미리 촉으로 추종하기 위해서는 이런 드르륵 드르륵 거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 미리 봐야 된다. 좀 바로 캐치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이런 것도 있다. 한번 기억을 해놔 보세요. 기억이 되면은 여러분들 다음에 눈에 보일 때 보입니다. 편하게 거래가 좀 터지는 종목들, 계속 갈 것 같은 종목들 아침에 한번 체결창을 9시에서 9시 반까지 째려 보시면은 박 차장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응용 어떻게 해볼까요? 내가 6개를 골랐어요. 전일 특징주 중에서 혹은 내가 스터디한 종목 중에서 차트 중에서 6개를 골랐어요. 여러분들 그죠? 골랐으면 거기서 체결창을 멀티 체결창이 있고 HTS 안에 5개를 띄워놔요. 띄워놓고서 거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움직이면 보다가 드르륵 거리는 걸 매수하는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그렇게 매수합니다. 뭐 언제 수급 보고 언제 뉴스 보고 그럽니까? 그죠? 약간 심화 편이긴 한데 일단 그렇게도 한다? 좀 느낌 오셨죠?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이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수급은 언제 확인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드르륵 거리는 것 같아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웨이는요 거의 10분 단위로 나오는데 기간은요 10시,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편하게 요 얘기를 제가 드렸나 안 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거래소 안 해요. 수급팀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증권사 각 직원별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기간이 보험이 들어왔는지 연기금이 들어왔는지를 수기로서 증권사 각 회원사들한테 보내주게 되고요. 그것이 각 증권사 HTS마다 조금씩 시간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게 거의 10시, 9시 50분, 10시 사이입니다. 편하게. 그게 기간 수급이 찍히는 걸 나오니까는 이런 식으로 12시, 1시, 2시, 3시 잠깐하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6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이 바뀌는 시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타까운데 우리가 SG증권이라고 근데 뉴스단에서 막 CFD라고 추정을 하죠. 어딘지 실체가 안 나옵니다. SG라고 CFD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국내 주식들을 매매를 하는 그죠? 시총 상위 종목이 아닌 외국인들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CFD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좀 큰 종목, 적당히 좀 해볼 만한 종목들. 그거는 CFD를 매매하는 선수들 혹은 전업 투자자 혹은 전문 투자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수급 상위에 오르는 종목들 이 종목은 원래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던 종목인데 갑자기 JP모건이 들어와 모건 스탠리가 들어와 이런 것들은 대부분 CFD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얘기했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매매하다 보니까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이 모건 스탠리가 들어와서 코스닥 작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소부장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떠요. 뜨면은 그 거래가 들어올 때 이 모건 스탠리 계속 들어오느냐 아까 했던 얘기를 또 중복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루 종일 혹은 오전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느낌 오셨나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이제.
인재 기본.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제대로 하실 거면은 장중에 아침에 저 찾아오세요. 아침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같이 HT에서 보면서 이게 능동적으로 봐야 됩니다. 응. 근데 이게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것이 제가 말로 좀 풀어놨지만은 이것이 체질적으로 체드가 되면은 몇 분 안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안 해. 해 이것까지 바로 느낌이 올 정도로. 여튼요. 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다시 이거 이고 그 다음 페이지 여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들어가죠. 차트 쉽게 얘기할게요. 이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뭘 하려고 하는 거에 기본 저기 하려면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PT 한 4-5장 정도의 상식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죠? 양봉, 음봉, 밑꼬리, 윗꼬리, 덧지 다 아시죠? 이건 다 보셨을 거예요. 기본기는 찾아보세요. 우상향은 좋다, 역배열 안 좋다 다 알죠?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차트에서 설정을 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로템만 볼까요? 로템은 그 올랐으니까 빼고 안 오른 종목 뭐 있을까요? 안 오른 거 그냥 만만하면 삼성전자예요, 그죠? 기본 차트로 보고 여기서요 차트를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매물대 차트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번 캔들에다가 매물대로 바꿔요. 다시 없앱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혹은 여러분들도 지금 몇 분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지금 코치를 해주시잖아요. 기술적으로 많이 코치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웬만하면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홀드해 보시죠. 62,000원이네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왜일까요? 여기 매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매물이. 보이죠? 연두색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이 가격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 가격에 오면은 물을 타겠죠. 자연 매수세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기본입니다. 매물대도 넣어놓은 거예요. 좀 느낌 오시나요? 여기 느낌은 한 참여하신 분들의 반 이상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휴일이고 그죠? 오늘 날씨도 좋은 날이니까 모르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말씀드려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기본 가지고 아는 척 한다 그러시지 말고요. 저 어떤 뭐 전문가분은 같은 내용 가지고 2년 동안 떠드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그죠? 같은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은요. 계속 말씀드리고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매물대도 매우 중요하다. 그죠?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PT로 돌아와서 PT로 돌아와서 그죠? 매물대까지 말씀드렸고 과거의 패턴이요. 과거의 패턴 신고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캔버스 검색. 그래요. 최근에 현대 로템이 좋았습니다. 로템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를 좀 찾고 싶어 나는. 요거 좀 아시나요? 여기서 검색 전략에서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려볼까요, 한번? 차트를 한번 밀렸다가 올라오면서 급진 갭이 나오면 올라왔던 종목. 그래서 조회. 어떨까요, 여러분들? 뭐 종목 이렇게 쉽게 찾아? 이런 패턴을 찾는 겁니다. 패턴을요. 그죠? 20개 검색 기간 혹은 요거 영봉전 기준, 일봉전 기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봉은요 하루입니다. 이봉전 기준 하면 뭘까요? 이틀까지 차트가 맞는 놈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검색도 다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직접 하나씩 눌러보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여러분께 직접 찾을 수가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종목들을 넘겨보면서, 근데 잡주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하나 내가 찾아보면 되는 거죠. 아, 요 종목은 내가 이래서 싫어. 제주은행 원래 오랜만에 나왔네? 제주은행?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색이 있습니다. 패턴 검색. 제가 지금 제주은행을 눌렀죠? 그러면 조회. 제주은행과 차트 패턴이 비슷한 놈을 찾아라. 이건 증거서 HTS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매우 쉬운 것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겁니다. 이런 검색을 하는데요. 검색을 하는데, 그죠? 하는데 여기요. 확률이 높은 나만의 차트를 계속 보시라는 겁니다. 확률이 높은 거요. 조금 지루해지죠, 지금쯤. 그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느냐. 그러는데 해보다 보면은, 아, 이 종목은 나랑 맞아. 아, 이 차트는 나랑 맞아가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캔버스 검색 혹은 차트 패턴 검색을 통해서 종목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재무 분석을 해보시고 뉴스 검색을 해보시고 종목 분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공부를 10종목을 했어요. 10종목을 했는데 차트가 안 맞아서, 신고가여서, 많이 올라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레포트를 보다 보면. 그러면 나만이 맞는 차트를 먼저 고르시고 거기서 맞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오히려 공부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리고 또 좀 주의할 점은 이건데요. 이거 좀 매매 아니었던 분은 아는데, 거래가 터질 때 양봉 윗꼬리 전문 종목, 편하게 저 얼굴 좀 비춰주시죠, 피디님. 거래가 터져 내가 샀어요. 샀는데, 아, 이 종목은요 종가까지 계속 올라요. 어때요?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터져 샀는데 꼭 이 종목은 내가 물려요. 이거를 윗꼬리 전문 종목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조막손입니다. 혹은 세력이 기간이라면 오를 때 파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봐요? 과거 차트를 통해서 편하게 과거에 거래가 터졌었던 시대 때의 차트를 그날 일봉으로 보고 그때 윗꼬리가 달렸다. 그러면은 아침에 거래가 터질 때 그 종목은 달려들면 안 됩니다. 혹은 시장이 매우 안 좋을 때도 그랬겠죠. 그래서 아, 이 종목은 거래가 터져서 내가 봤을 때 종가까지 혹은 적어도 2시까지는 꾸준하게 윗골이 달리지 않으면서 계속 오른 종목이더라 라는 나만의 학습된 종목 어떨까요? 그런 종목을 20개, 50개만 뽑아 놓으면 매매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혹은 2, 3일에 한 번은 매매할 수 있는 매매 타점이 생기지 않을까? 맞죠? 내 거를 만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뭔가 기법 강의를 할 수도 없고요. 직업의 특성상. 그죠? 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거를 찾는 걸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럼 너 어떻게 찾았냐? 제일 중요하죠. 네 거 계속 만들라 그러는데 네 건 뭐냐? 이거 진짜 공개 안 하는데 공개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공개하냐면요. 하더라도 내 거 아니게 잘 못 써요. 여기죠. 제 거요. 제가 좋아하는 거요.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저는요, 아까 여태까지 수급 신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수급이 처음 들어온 걸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안 팔다가 처음 살 때, 개인 수급은 잘 안 봅니다. 혹은 기관들이 들이다 때리기만 하다가 처음 매수로 돌아왔을 때,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요걸 첫 수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첫 수급이 들어왔는데 줄줄줄 빠지다가 첫 양봉이 터졌어요. 종가까지. 심지어 이렇게 거래도 터졌어요. 어떨까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수급 반전됐고 처음 양봉 떴는데 거래까지 붙었어요.
그 차트가 바닥 이루면서 돌렸어요. 그러면은 원투쓰리 합니다. 원투쓰리. 원투쓰리 뭐냐면은 이렇게 첫날은 삽니다. 두 번째 날은 샀다 팔았다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세 번째 날은 웬만하면 안 댐빕니다. 매도죠. 다시 한번 양봉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는데 첫날은 매수, 둘째 날은 매매, 셋째 날은 매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뭔가 기술적으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4일, 5일 연속 쭉 올랐던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저는. 좀 느낌 오시나요? 요것만 활용해도 되게 편하실 텐데. 되게 편합니다. 웬만하면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8, 12, 8, 16, 24. 요거 제가 10초 시간 드릴 테니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상한가가 15%일 때 저희 선배님이 이랬습니다. 4% 이상 뜨면은 종목이 한 8%는 가더라. 4%의 벽을 뚫어서 종목이 그러면 7, 8%까지는 바로 오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8%가 뚫으면 한 12%까지 가요. 편하게 12%가 뚫어요. 그러면 상은 한번 찍었다는 겁니다. 옛날 15%일 때. 약간 좀 없어 보이죠. 무슨 이거 산수도 아니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매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상한가 하한가가 몇 프로 바뀌었죠? 30% 바뀌었죠. 그러면 8%가 뚫으면 16%씩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 확장성을 한번 해보시라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종목의 끼. 이 종목은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과거에 얘는요, 예를 들어서 로템은 오르면 한 번에 20%는 가요. 좀 전에 로템 얘기했죠. 15%는 가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고 아침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막 근데 5, 6%예요. 종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얘는 많이 오르면 15% 갔던 적은 내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봐? 차트로 봐야 되죠.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과거의 흐름 똑같습니다. 과거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의 흐름,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주식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놈이 몇 프로까지 갔었는지를 내가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끼리 이 종목 거래 터진다 하면은 이럽니다. 그거 저기 한 7%가 끝이야. 이럽니다. 대부분 소부장주들이 그런 거 많죠.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진짜 좋은 종목인데 8%를 그렇게 못 들어요. 그죠? 특히 역배열일 때. 정배열일 때 신고가 갈 때는 모릅니다. 신고가 터질 때는 모르는데 역배열이고 박스 하단 부비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해당 종목의 재무 상태 뉴스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어떤 패턴을 움직이는지도 알아놓는 거가 특히 요즘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이상하고 재미없는 시장에 연속성이 없을 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조금 느낌 오시죠? 아무리 종목이 좋더라도 내가 샀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주식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요. 근데 내가 샀는데 6개월 동안 안 움직여요. 계속 바닥만 다져요. 그러니까 거래 터지는 걸 확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치 투자 중요합니다. 차트도 중요하고요. 재무제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특히 지금 시장이요. 왜요? 대성홀딩스 같은 삼천리 같은 남들의 피를 먹고 산 종목이, 그죠? 남들의 피를 먹은 겁니다. 산 종목이 그쪽을 기술적으로 들이대면은요, 분봉상 거래가 어떻게 터졌는지 알아야 될 거고요. 물론 싫어요. 안 하면 됩니다.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 반등의 순서요. 순서. 업종 내 섹터. 반도체 하이닉스 오르면 소부장 중에서 요즘 뭐가 움직여요? 한미 반도체 먼저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업종 내 섹터 내 종목의 순서를 조금 샀다 팔았다 매매를 안 하더라도 지켜보자는 겁니다. 전기차 소재 쪽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장비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충전소가 움직이고요. 그죠? 그것들이 시장의 과거의 패턴이라는 거죠. 약간은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잔소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 얼굴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1년, 제가 후배들이랑 금요일날 얘기한 그겁니다. 1년에 두세 달 빼놓고는 다 안 좋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끼리는. 언제 좋은 적이 있었니? 그죠? 한 2달 바짝 좋은 거지. 3달 그때 먹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최근 몇 달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제 입장에 회사에서 뭐라 그러죠. 제 입장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은 중간중간 매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저만의 법칙,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 공부하시려고 8.15 우리 보시는 거잖아요. 아까 시장을 말씀드렸고요. 그죠? 시장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하는 약간 일종의 매매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짬뽕해서 같이 조합해서 잘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명절 때 주식 보는 거 아닌데 다행히 우리는 밤에 보고 있으니까는 그죠? 푹 쉬시고 저는 내일 찐시황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제가 옷도 편하게 입고 온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